안녕하십니까, 보수감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의 사유가 내란이랍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대통령 특활비 82억을 그냥 그거 없어도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 멋대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번의 줄탄핵을 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중에는 임명된 지 2시간 만에 탄핵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려고 돈을 요청하면 삭감시키고 사람을 임명하면 탄핵시켰던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번엔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했다 82억을 더 얹어서 91억을 추경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뭐냐? 윤석열 정권은 1년에 82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이 새끼는 딱 반년에 91억을 쓰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보다 2배를 더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정무수석인 우상우라는 놈이, 자, 마이크 볼륨 좀 켜주세요. 뭐라고 외쳤느냐? 하다 보니까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증액을 한다고 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일을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누가 내란입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대통령 특활비를 요청했는데 그걸 삭감한 세력이야말로 진짜 내란 아닙니까?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세력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려고 비용이 필요해서 1년치 예산 82억을 신청한 건데 그거 없어도 국정 운영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니까 반년 예산을 91억 2배를 뻥튀겨서 요청하면 말이 됩니까? 자, 이거는 내로남불을 넘어서 무슨 말로 형용하기도 어려운 이중적 사태 아닙니까? 중립진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재명 뽑았다고 한다면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매번 국정을 마비시켰던 놈을, 그것도 정과 사범이었던 놈을, 그리고 유대 지지 파기환송이 됐던 놈을 대통령 만들어준 꼴이 된 겁니다. 국제적으로 왕따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재명 지지율이 65%가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관리하는 상관위가 마사지를 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니 나왔다고 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 50만원까지 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또 개돼지들이 참 일 잘한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장에 50만 원이 풀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에 있던 현물들이 자꾸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물이 없어지고 돈만 남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곧 베네수엘의 똑같은 굴레를 우리도 걷게 될 겁니다. 그 고통은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일반 서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라면 한 봉지 값에 1,000원이고 할 때 200원이 올라가고 300원이 올라가면 고통받는 건 우리 실반 시민 여러분들 아닙니까? 부자들이 어디 라면 먹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50만원, 25만원씩 뿌려가면서 성심 써도 그거 고통은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선심 추경은 뭐가 문제냐? 어느 예산을 확보시킨 게 아니라 돈을 찍어서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시장에 숫자만 올라가고 현물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 고통 다시 말하지만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벤츠 보는 사람들, BMW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200원에 활발 떠는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수주를 받아와서 긴축 재정과 함께 나라 살림을 반드시 올바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본인이 또 입지가 어려워지면 추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추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경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추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추경을 할 겁니다. 추경이 반복되면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새끼라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고통을 받든 신경 안 쓰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반복되는 추경을 지속시킬 겁니다. 여러분, 한국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위기는 곧 자기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계엄은 정당했다고. 반국가 세력이 국가 천복을 내란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국가에 어떤 위기가 왔는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날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야 합니다. 참 재밌는 데이터는 박근혜 대통령 다음 보수정당에서 배출해낸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다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탄핵시켰습니다.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 연거푸어서 한다는 건 이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힘은 해체 대상입니다. 우리와 함께 발맞춰서 갈 대상이 아니라 영감파 자신의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해체 대상이니 8월 15일날 광화문에 다 모이셔서 한동훈, 이준석, 김문수까지 싹 다 잡아놓고 해체시켜버립시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 재건을 우리가 만들어냅시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보수 지지자 여러분들 국힘에 진절머리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원내대표로 내정이 된 송원석은 12월 3일 계엄을 불법이라고 탄정 적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싸울 생각이 없는 국민을 해체합시다. 국힘은 해체하라! 국힘은 해체하라! 국힘은 해체하라! 그리고 8월 15일 날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우리 한번 똘똘 뭉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줌 지리고 무서워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지키겠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랑 싸우겠습니다. 맞아요. 자, 8월 15일은 광화문으로